지난주 뉴욕 증시는 빅테크 실적에 힘입어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주에도 상승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NH투자증권의 조연주 연구위원과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제 3월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지난주 금요일장 다우하고 S&P 500 지수는 또 사상 최고가를 썼는데 추세적인 모멘텀은 살아있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거가 된 뒤에도 시장과 연준 간의 간극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결국 주식시장의 흐름이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금리의 향방보다는 결국에는 펀더멘털에 좀 더 민감한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이제 경기가 굉장히 좋게 나오거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은 굿뉴스가 배드뉴스다라고 해서 주가가 오히려 흔들렸었는데 지금은 경기가 좋게 나오더라도 주가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 굿뉴스가 굿뉴스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금리 인상은 더 이상 없는 상황에서 소프트 랜딩 가능성이 더 크게 나타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소프트 랜딩 기대감에 따른 주가 강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더군다나 상반기까지 이어지는 빅테크의 실적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AI 모멘텀이 여전히 미국 주가 지수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굿뉴스가 굿뉴스로 지금 해석이 되는 상황이라 아무래도 악재가 호재에 좀 덮이는 모습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비관론 쪽, 그러니까 악재적인 면에서 봤을 때 미국 지금 상업 부동산 쪽 손실이 커지면서 이 지역은행들이 지금 부실 우려가 좀 커지잖아요. 이게 나중에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을 거란 우려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저번 주에 뉴욕 커뮤니티 뱅크의 주가가 크게 폭락을 했죠. 이제 실적 부진과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에 따른 위기로 인해서 파산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런 지방은행 중심으로 또다시 제2의 SVB 사태, 결국에는 이 상업용 부동산 위기 사태가 크레딧 이슈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이슈는 사실 계속 있어 왔던 일이고요. 코로나19 이후에 미국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상업용 부동산은 계속 안 좋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리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오랫동안 유지를 했기 때문에 지방은행 중심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위기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어떤 은행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처분이 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위기가 이제 확산되느냐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는 부분이 조금은 안심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상업용 부동산의 엑스포저가 높은 그런 은행들 같은 경우는 국한되어 있고요. 지방은행 중심으로 그리고 대형 은행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런 부분에 대한 엑스포저가 낮습니다. 다만 이제 대형 은행 중에서 웰스파고 정도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엑스포저가 높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JP모건이나 블랙락 그리고 골드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의 주가가 굉장히 낮다. 그래서 오히려 IB에서는 좀 바이 매수 의견을 던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금융주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고요. 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익스포저가 전체 금융에서 1% 정도밖에 차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제한된 이슈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한된 이슈지만 그래도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건 맞는 거죠. 자, 다시 금리 인하 시점으로 좀 돌아가서요. 이제 3월이 너무 물 건너갔으면 그리고 언제로 예상해 보면 될까요? 네, 이제 3월 가능성이 적고 저희가 5월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1월 비농업 고용 실적이 비농업 고용 부문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면서 네. 예상치를 거의 2배 이상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보다는 이제 6월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도 바라보고 있는 금리 인하 첫 시점은 한 6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월과 5월 같은 경우는 동결 가능성이 높고요. 6월부터 시작을 해서 한 4번 정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테크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굉장히 탄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경기가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강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은 6월 가능성보다 좀 더 미뤄질 수도 있고요. 또 4번보다는 좀 더 적어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6월 그리고 4번 가능성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시장의 흐름은 이런 금리에 대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경제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가 실질적으로 버텨준다라고 한다면은 주가 지수의 상승 추세는 크게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빅테크 기업 실적들이 이제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이제 관심이 좀 멀어지는 듯한 분위기는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이번 주에 좀 지켜봐야 할 기업 실적 어디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실적 같은 경우는 조금은 이제 끝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빅테크 같은 경우도 거의 끝났고 다만 이제 소비재 그리고 제약 쪽 업종들의 그런 실적이 조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캐터필러 산업재 같은 경우 그리고 에스티로더 그리고 포드자동차 같은 소비재 그리고 일라이릴리 같은 제약회사들이 좀 굵직한 실적들이 남아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번 주 같은 경우는 테크주보다 오히려 이런 소비재들 그리고 제약주들이 주초 그리고 주 말쯤에는 좀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실적 기대감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섹터가 거의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일단 저희 소비재 그리고 제약 업종 굵직한 애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예상치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고 대부분 미국 기업 실적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를 많이 낮춰놨다가 실적 발표했을 때 서프라이즈를 보이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이 또한 이번 주에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도 좀 살펴보죠. 지난주 코스피가 2,600선을 탈환을 했는데 이게 저 PBR 테마가 좀 견인을 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전략 이번 주 어떻게 짜야 될까요? 네, 미국과는 다르게 한국 같은 경우는 국내 정책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 PBR 관련주들의 급등이 이제 일례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 저 PBR 관련주 같은 경우는 뉴스가 나오기 전에 올랐다가 뉴스가 나오면 파는 결국에는 정책이 상세적으로 나오게 되면 그 뉴스에 팔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다만 그 이후의 흐름은 일본과도 같은 예시로 차별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정부의 입김이 미치는 기업들 그리고 현금 보유가 많은 대형주 중심의 차별화는 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자동차나 철강 그리고 보험 같은 섹터는 저 PBR 관련 이 모멘텀이 좀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조연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